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처음 시작할 때도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한 거 뭐였죠? 신재생에너지. 왜냐면 원래 전통 에너지, 뭐 유가라든지 LNG 같은 거를 그때도 선호를 했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신재생인 건 모르실걸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시면은 에너지 쪽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도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AI 성장에 따른 전력난, 그 전력 부족 때문에 따른 낙수 효과에 대한 내러티브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 단순 치부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기 때도 이런 현상은 있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왔는데 많은 일이 있었죠. 뭐 트럼프가 관세를 크게 부과해가지고 시장이 매우 흔들리기도 했었고 아마 그 중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매우 다행인 거죠. 항상 올라왔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계좌 안에는 올라온 주식과 올라오지 않은 주식이 남아있는데 항상 올라온 주식은 없다는 거. 왜냐면 중간에 팔았겠죠. 왜냐면 그 중간 시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만들려는 아마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노력은 매우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시즌에 지금 남아있는 거가 항상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건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중국이랑 미국이 일부 휴전에 들어간 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휴전의 규모 자체가 매우 스펙터클하고 셌습니다. 지금 140%대, 130%대 관세를 양국에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장에서 그 전날 제가 베센트 장관이랑 중국이랑 그 합의하기 전날 매신을 보니까는 한 70%에서 80% 정도 합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는 115%씩 다운시킨 거죠. 그래서 30%, 10% 이런 식으로 남아있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관세 자체가 파격적으로 할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까지는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막상 그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막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긴 하더라도 유의미하게 양봉을 크게 그려가면서 세게 올라가진 않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주도주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장이 고민이 돼서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좀 과하게 움직일 때 있지 않습니까? 몇몇 종목들이 소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전 하이닉스, 엔솔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원자력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불닭볶음면 아시죠? 하나 둘 셋 삼양식품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소위 그냥 올랐다라고 말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 잘 나왔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 AI 내러티브로 떨어진 기대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그죠 여러분들? 할 텐데 조금 낯설어요. 왜냐면 그 종목들이 그렇게 세 갔던 주식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물론 실적을 잘 나왔고 이익률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껴 맞추면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잘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시장이 뭐라 그래요? 조금 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걸로만 가려는 일종의 양극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할 때 혹은 불안할 때보다는 이거 이상하다 생각할 때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은 유지하고 있는데 살 종목이 안 보일 때 너무 올랐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거나 혹은 여긴 안 좋거나 안 보일 때 저 한 며칠 안에 장이 빠졌고요. 두 번째 너무 과할 때 최근에 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할 때 시장은 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저처럼 뭔가 좀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조금 과하게 가면은 다른 것들을 좀 팔고 여기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좀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오랜만에 또 신용도 강등이 됐어요. 전 세계 최고 패권을 가진 국가란 미국이 최고 지위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1인데요. 이게 등급이 한 단계 무디스에 떨어졌는데 대부분 그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2011년도에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무디스에서 옛날에 S&P, 피치, 무디스 이렇게 넘어오는 중인데 일단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올랐으면 이게 선반영 됐다. 만약에 빠졌으면 미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말 맞추기 과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렇더라도 조정이 적당히 있은 다음에는 국내 주식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아직은 않는데 외국인들 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과거의 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막상 이게 지금 국면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언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처음 시작할 때도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한 거 뭐였죠? 신재생 에너지. 왜냐면 원래 전통 에너지, 뭐 유가라든지 LNG 같은 거를 그때도 선호를 했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신재생인 건 모르실걸요. 그때 엄청 날아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들, 특히 에너지 쪽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물론 AI 성장에 따른 전력난, 그리고 유럽에서 얼마 전에 보시면은 전력난이 있었었죠. 그 전력 부족 때문에 따른 낙수 효과에 대한 내러티브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 단순 치부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기 때도 이런 현상은 있었다. 라는 거고, 그때는 제 기억에 처음 태어나는 섹터였어요. 처음 태어난다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원래 주식은요, 신선할 때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신선한 주식을 어떻게 하죠? 많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신선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주식 제가 찍어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에 뭐 있을까요? 또 찍어볼까요? 마음속에 탁 들어갈 수 있게.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억하시면 아마 지금 계좌에 남아있을 텐데 아직도 좀 물려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거는 굵직한 대형주 혹은 내가 많이 봤었던 주식을 많이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막상 올라갈 때는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가다 마는데 처음 태어난 주식들이 많이 갑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 처음 태어난 주식을 테마다, 재무제표가 지저분하다, 빨갛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이런 형식으로 처음에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백만 원도 못 삽니다. 근데 막상 몇 년 후에 저한테 상담을 하면 그게 따블라 있다고, 나머지는 반토막 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트럼프 1기 때는 정말로 신재생이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고 일종의 그때는 제 기억에 밈도 붙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 며칠 전부터 신재생 관련주도 움직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결입니다. 다른 결이 뭐냐면은 매우 주도주화 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도주화 되는 건 뭐냐면 막 급등이 세게 나온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오른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저점을 찍고 잘 나왔다라든지, 혹은 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 원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납기도 짧고요. 기술력도 좋고요. 그리고 체코랑도 협상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단 비싸요. 주가 레벨로 봤을 때 PER 단으로 40배, 50배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좀 비싸고 잘하는 거를 과거에 기억해 보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엔터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쭉 가다가 또 한참 쉬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원전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일단 밸류에이션은 비싸거든요. 비싼데 여기서 더 갈 것 같긴 하고 기술력은 좋은데 요것을 고퍼라고 하거든요. 고퍼에 가서 저퍼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상에서 봤을 때 지금 나의 남은 계좌상의 현금으로 고포인 주식을 세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느냐? 라는 선택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시장은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언제와 비슷하다. 과거에 트럼프 때 일기랑 당연히 지금 이기니까 비슷하긴 하지만은 지금은요, 나의 선택이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기깔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이것의 뭐 지수 레벨을 2950포인트다라고 뭐 2700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식을 해야 되는 장, 해야 되면 안 되는 장으로 나뉘는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 얘기 잠깐 들어가면 미국이 하반기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6월 달에 인하하기로 했는데 그 요즘 지표가 잘 나가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7월 달로 미뤄지긴 한 것 같은데 연내 2번 인하 기대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 기대감 당연히 있을 거고요. 새 정부가 태어나면 누가 되던 간에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풀게 되는 것, 추경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기대감도 없었고요. 금리 인하도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올해는 어찌됐든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풍부한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주식은 하셔도 되는 환경은 맞다. 이것을 조금 더 삼성전자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삼성 입장에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한 7, 8만 원 가요. 그럼 2천 후반대 가는 거겠죠. 근데 삼성전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2,550에서 2,750 박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 이따 할 얘기 좀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박스권이에요. 제가 저번에 처음 우리 채널 출연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스권일 때가 수익이 제일 잘 나요. 원래. 왜냐면 그때는 기깔난 것들이 하나씩 태어나거든요. 박스권일 때. 그러니까는 너무 박스권이더라도 이거 내가 가진 주식 안 간다. 가다만다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좀 숨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해봐도 된다. 해봐도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죠. 성의가 없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처음 관세 세게 부과할 때가 2300포인트 살짝 깼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준까지 잘 안 가지 않게 됩니다. 국면별로 봤을 때 90일 유예했던 게 7월 1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7월 초까지는 지금 기대감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7월 초까지는 내가 해볼만 하다. 더웁기 전까지요. 더울 때 장마 지나서 아직은 해볼만 하다 하고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90일 지나고 나서 조금 헤빙부터 가다 뒤통수 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하반기 때는 조금 조심하자. 근데 이거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당장 뭐 몇 달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적어도 그 6월 달까지 지금부터 한 달 좀 더 남았겠네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주식은 해보셔도 된다. 일단 그리고 안 하게 되면 다음 달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돈의 강점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똘똘한 주식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아마 2부, 3부 때 섹터를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후보군들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분들이 혹은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시한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부분 분들이 일부 미운오리 새끼인 종목들이 있겠죠. 미우새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탈피하고 나오느냐가 하반기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스터디할 필요는 있어요. 해가지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돈은요. 거기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다음에 시장에 빠질 때라든지 혹은 이 종목은 여기가 바닥이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개념도 개별 종목 한 종목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섹터 하나를 포함할 수 있는 ETF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섹터 안에 5개 종목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하나 빼고 4개만 가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섹터가 나중에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면 그 섹터를 내가 차라리 좀 비중을 실더라도 조금 있다가 혹은 내가 계좌상의 컨디션이 좋을 때, 이럴 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은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투자자분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건 똑같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장은 맞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는데 집중해야지 물린 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내가 하지 않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골라놓자. 이것까지는 하반기의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